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주변에 빚 4억 천은 기본이고 아파트 대출 있는 분들은 기본 3, 4억들 가지고 있더군요. 정말 빚도 자산이란 헛소리는 그만해야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에 빚 있는 분들 많죠. 빚 있다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대한민국 빚이 왜 문제 있냐면 사람들이 제대로 빚을 갚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책임 못 질 만한 빚을 내가지고 나몰라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을 진 사람들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빚을 못 갚고 있습니다. 점점 대출 연체가 심해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도 그 은행도 오전에 대출 상담 장난 아니더라고요. 표정이 안 좋아요. 대부분 어떤 거냐면 추가 대출 받는 거나 아니면 대출 만기가 돼가지고 연장 받는다거나. 그 잘 갚으면 그럴 일 없잖아요. 잘 갚으면. 잘 못 갚으니까 오는 거야. 잘 못 갚으니까. 봐달라고 하는 거죠. 은행에서. 아니면 주담대 했는데 제때 못 낼 것 같아서 이제. 아마 추심 직원들도 굉장히 좀 머리 아플 겁니다. 이게. 은행 가보면 뒤에 그 전화 받는 분들 있죠. 남자분들. 그분들 추심 직원들이잖아. 그분도 바쁘겠죠. 왜냐? 제때 못 갚는 사람들 많으니까. 은행도 빌려가 놓고. 아니 제때 못 갚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놔두나요? 아니죠. 어떻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은행 땅파시 장사합니까 이게? 어떻게든 좋게 말하면 좀 세게 얘기해서 우편이든 뭐든 해가지고 압박을 줘야 되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가만 놔두면 안 바뀌어요. 계속 압박을 줘야 이제 공포심 때문에 돈을 준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근데 강압적으로 못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안 갚는 것 같아. 옛날처럼 막 이렇게 폭력을 쓴다거나 이렇게 좀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 보니까. 저는 살면서 빚이라는 거 져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나름의 생활 신조가 있어요. 삶의 신조가 있어요. 모토가 있어요. 뭐냐면 능력이 안 되면 하지 말자. 조건이 안 되면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출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이제 무슨 대출이냐. 니까짓게 무슨 빚 내가지고 해볼 생각하냐. 하지 마. 잘못되면 누구 힘들게 하려고 그래. 갚아줄 사람도 없잖아. 너 그럴 만한 깜냥 안 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근데 요즘에 사람들 보면 대출 받아서 이것저것 많이 하더라고. 대출 받아가지고 코인이나 주식 한다거나 아니면 대출 받아서 여행 간다거나 아니면 생활이 부족해 대출 받는다거나 마통 쓰는 사람도 있고. 좀 빚이라는 걸 좀 관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 이게. 아니 자동차 할부로 사는 것도 빚이죠 여러분. 하도 못해. 여러분 스마트폰 약정 이거 할부도 빚입니다. 할부 여러분 빚 맞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좋고 돈 많으면 자급제로 사겠죠. 일시불로 사겠지 스마트폰. 지금 최신형 스마트폰 바꾼 사람들도 다 이제 요금제 알아보고 그렇게 하잖아. 왜 그렇게 해? 스마트폰이 원가 비싸잖아 여러분. 요즘에 한 150만 원 넘잖아요. 물론 기본형 모델도 한 100만 원 초반이지 않습니까? 플래그십 모델은.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하니까 사내가 그리 야망이 없냐 소리 듣냐고. 그럼 부모님은 능력이 좋아요? 부모님은? 부모님은 그래도 자성가 있습니까? 자성가 안 했다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꼭 그런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보면 자기는 그 할아버지 땅 팔아먹고 형제를 힘들게 하고 가족들 힘들게 하고 네, 농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대출도 쉽게 생각하는데 좀 할부를 쉽게 가는 것 같아. 할부. 왜냐면 자동차 지금 구입하는 사람들 보면 구입하신 분들 보면 이제 다 할부예요. 올 할부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나? 요즘 자동차 너무 비싸요. 진짜 비싸다니까. 예를 들어 아반떼 풀옵션도 3,400인가 그래. 아반떼 준준형이잖아요. 거의 중형차 거의 중급 옵션 이상입니다. 네. 소나타도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으로 뽑게 되면 4천만원 중반대야. 4천만원 중반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소렌토 풀업이 5,500인가 그랬거든요. 이 쌉니까 여러분? 싸지 않죠 여러분? 물론 다른 차도 비싼데 최근에 와가지고 국산차도 많이 비싸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길가에 가보면 새 차도 많이 있잖아. 중국 아니라. 여러분 차에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이 차가
최근에 나온 모델인지 아니면 연식 오래된 모델인지 안단 말이야. 소렌토는 대부분 최신 모델이에요. 3세대도 없습니다. 4세대 그 있잖아요. 그 기아 로고 있잖아 이거. 최근 로고. 딱 보면 알잖아. 그럼 나온 지 최소 못해도 2년 안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새 차 아닙니까? 중고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보통 그 소렌토는 HEV 모델을 삽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예. 그래서 자동차 트렁크 우측 카드를 보면 뭐라 적혀있어요? 작은 글씨로 HEV는 나와있죠. 하이브리드 모델. 소렌토 합으로 구입하면 4천만 후반대입니다. 적게 잡아서 4천만원 중반대입니다. 이게 많은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많은 돈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허름한 동네 가보면 그런 이제 비싼 차나 외제차 많아요. 그게 돈이 많아가지고 굴린 거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아니 돈이 많은데 왜 그런 데 살아?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돈이 많은데 왜 허름한 동네 사냐고. 돈이 많으면 주거환경이 좋은 데 살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땅값 비싸고 좋은 동네 능력이 좋을까? 아니면 허름한 동네고 이제 경사진데 차 좋은 거 타는 사람 능력이 좋을까요? 당연히 전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정말 잘 사는 동네 가보면 오래된 차들 많이 있어요. 오래된 차들.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 혹시 서울 사시는 분들, 서울이나 수도권 사시는 분들 그 분당구 정자동 아시죠? 정자동. 거기가 구청이잖아. 근데 거기 가보면 굉장히 약간 옛날 느낌 나거든요. 거기 땅값 없지 비싸잖아. 맞죠? 웬만한 서울 지역보다 비싸죠. 근데 그런 가보면 국산차 약간 좀 오래된 차들 있잖아. 막 나온 지가 10년 지난 차들. 그래 댕겨. 이상하다? 여기 사람들 돈이 없지 않을 텐데? 살 수 있겠지. 근데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왜냐, 아직 불편한 게 없으니까. 굳이 내가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무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없는 사람들은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남들한테 무시 안 받으려고 안간에 쓰잖아, 여러분. 안간히를.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남들한테 혹시나 내가 꿀리지 않을까? 혹시나 내가 국산차 보면 남들한테 무시받지 않을까? 아니, 벤츠 E클은 끌어야 그래도 여자 꼬실 수 있을 텐데. BMW X4는 뽑아야 요즘에 애들한테 주눅 안 들 텐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BM도 요즘에 520D보다 X4, X5 많이 보입니다. X 시리즈. 카포들이 이쪽으로 이동했어요. 이제 BM 5 시리즈는 인기가 없어. 5 시리즈. 요즘 5 시리즈 잘 안 팔리거든. 예. 테슬라 카푸어도 있습니다. 테슬라 카푸어. 테슬라 3 시리즈 카푸어. 테슬라 3 시리즈 많이 못 봤어요? 쪼매난 차 못 봤습니까? 난 많이 봤는데. 아무튼 여러분 있잖아요. 뭐 그렇게 사는 거 자기 자유긴 한데 항상 사람은요 자기 염치, 자기 주제, 자기 깜냥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알고 살아야 돼요. 진짜 부끄러운 건 뭐냐면 자기 깜냥이 그리 크지 않은데 일을 크게 벌리는 거야. 일을 크게 벌려가지고 스스로 잠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이상 빚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못 갚을 거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남들도 다 있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오르면 팔아 갚고 폭락하면 나라에서 어찌해 주겠지.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빚을 졌으면 당연히 갚아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는 거야. 갚을 생각이 없는데 빚만 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마인드입니까? 그래서 난 빚쟁이들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연끌하신 분들 정상을 안 보는 이유가 이겁니다. 연끌하신 분도 애초에 자기들이 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매달 버는 돈 어떻게 갚겠다는 생각 가진 게 없죠. 집값을 얻으니까 내가 대출을 많이 받아도 나중에 훨씬 올랐을 때 팔고 차익으로 다 갚으면 그만이다.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됩니까 이게? 아니 집값 비싼 사람들이 본인들이 집값 오른다고 해서 팔리겠습니까?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요. 설령 뭐 집값 오른다 하더라도 누가 사? 여러분 연끌할 때 집값 오를 때도 거래량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어. 그냥 그때 이제 고점에 거래하신 분들은 여기서 더 오른다는 생각 때문에 거래한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선뜻 저걸 거래할 생각이 없었지. 맞아요. 저거 집값 좋은 집도 아닌데 저거 왜 이렇게 비싸? 이 생각 다 가지고 있지 않았어? 연끌할 때도? 우리나라 보면 객관적으로 좋지 않은 게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집이 없습니까? 집은 엄청 많아. 아파트도 많아. 좀 아파트 팔게 사람 많잖아요. 아파트 팔려고 내놓은 사람도 많거든. 그럼 내놓으면 팔립니까?
팔리나요? 안 팔려, 여러분. 안 팔린다니까? 몇 달째 아파트 내놓은 집 많아요. 구경도 안 해. 거기다 1인 가구 많잖아. 1인 가구는 아파트가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1인 가구 분들은. 그치, 좋은 집 필요 없어요. 어차피 혼자 살 건데. 아파트는 그냥 부담스러워. 왜냐면 관리비도 많이 나가잖아, 이게. 공간도 넓고. 뭐 엄청나게 좋은 집 필요가 없어요. 보통 아파트는 가정 있는 분들이 많이 원하잖아. 자녀 키우는 분들이. 학군도 있고. 애들 뛰어노는 공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내가 뭐 애를 키울 것도 아니고 뭐 혼자 살 거라 하는 분들이 요즘에 점점 많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굳이 아파트가 84 타입의 아파트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지금도 아파트 많이 짓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고로 인간이면 빚 졌으면 자기 명의로 대출 받았으면 평생 책임져야죠. 책임질 각오로 대출 받았어야죠. 이제 와서 왜 그럽니까? 자신있게 대출 받을 때 어디 가고 왜 이제 와가지고 딴소리 하십니까? 사람이 그래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자고로 행동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게 성인입니다. 성인답게 행동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